나는 2025년 10월의 어느 저녁, 강남의 이 35평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다. 자물쇠가 바뀌었다. 문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그만 나가. 이 집은 원래 우리 투자용이야. 너는 그냥 새들어 살던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지난 1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너 같은 놈이 우리 재산 차지할 생각이면 큰 오산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변호사 부를 거야. 그게 내 어머니다. 나는 문 앞에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다. 회사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노트북과 서류만 있었다. 어머니는 인터폰으로 계속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 대학 보낼 때도, 취직할 때도 우리가 다 뒷바라지했어. 이제 집값 올랐으니 우리 돈 돌려받을 때 됐지? 아버지는 옆에서 한마디 보탰다. 지훈아, 가족이잖아. 이해해. 가족. 그 단어가 그 순간 가장 역겹게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복도 벤치에 앉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여관으로 갔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그 문 앞을 지나쳤다. 자물쇠는 여전히 바뀐 채였다. 이 아파트는 원래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2015년 내가 신입사원일 때 부모님이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야 안정된다며 사자고 했다. 당시 나는 은행 대출 받기 쉬운 나이였고 아버지는 이미 연금생활자라 대출이 어려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샀다. 계약금 2억은 부모님이 냈고 나머지 5억은 내가 30년 대출로 끌어안았다. 나는 매달 250만 원씩 갚았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체 없이. 부모님은 김대료 대신 원리금 갚는 거야 라고 했다.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2024년부터 집값이 급등했다. 이 동네 35평이 18억을 넘었다. 부모님은 그때부터 달라졌다. 처음엔 농담처럼 지훈아, 집 팔면 너도 돈 좀 주지 했다. 그러다 점점 진지해졌다. 우리 노후 자금이 필요해. 너도 이제 30대 중반이잖아. 내 몫은 따로 챙겨줄게. 나는 대답이 없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올 여름 어머니가 직접 올라오셨다. 지훈아, 집 팔자. 우리가 20억에 팔면 대출 갚고 13억 남아. 너한테 3억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노후에 쓰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다. 그럼 전세라도 얻어주마. 5억짜리 전세 구해줄게. 나는 웃었다. 5억으로 강남에서 전세 구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부모님은 부동산을 불렀다. 공인중개사가 와서 집을 둘러봤다. 나는 집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중개사가 주인분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강제경매도 가능하다고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 후로 부모님은 매주 전화했다. 지훈아, 가족인데 왜 이러니? 너 하나 희생하면 다 잘 살 수 있어? 너 여자친구도 없잖아. 혼자 사는 집이 뭐가 아까워? 나는 매번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다. 그러다 10월, 자물쇠가 바뀌었다. 그날 밤 여관에서 나는 처음으로 검색했다. 명의신탁 아파트 강제 퇴거, 대출 연체 시 경매,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분쟁.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은 법적으로 내 것이다. 대출도 내 이름이다.
내가 원리금을 안 갚으면 경매에 넘어간다. 계약금 낸 부모님 돈은 그냥 날아간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분노가 아니라 뭔가 차가운 것이 올라왔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달 이체하던 250만 원을 이번 달은 보내지 않았다. 연체 첫 달. 은행에서 문자 왔다. 연체 안내? 3일 내 입금 부탁드립니다. 나는 읽고 삭제했다. 부모님은 아직 모른다. 그들은 내가 곧 나갈 거라 믿고 이미 매수자를 찾고 있었다. 어머니가 카톡으로 사진 보냈다. 지훈아, 이 사람 20억 현금 낼 수 있대. 빨리 결정해. 나는 네 라고만 답했다. 회사에서 나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동료들은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했다. 나는 프로젝트 때문에 라고 둘러댔다. 사실 밤에 잠이 안 왔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다. 만약 내가 3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 6개월 넘으면 경매 개시. 그때쯤 집은 15억 정도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 잔액 3억 5천쯤 갚고 나면 부모님이 넣은 2억 계약금은 증발. 나는 집도 잃고 신용도 잃는다. 하지만 부모님도 잃는다. 그게 공평한가? 나는 매일 자문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착한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을 때 내가 대학 등록금을 반납하고 재수했다. 어머니가 무릎 수술할 때 내가 간호했다. 여동생 유학 보낼 때 내가 용돈 보냈다. 그런데도 나는 늘 투자 대상이었다. 지훈이는 안정적이니까 대출 잘 나올 거야. 지훈이 월급 많으니까 원리금 갚아도 되지. 지훈이는 결혼도 늦으니까 혼자 살아도 괜찮아. 나는 그 말들을 다 삼켰다. 이제 삼키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달 연체. 이번엔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이상훈 고객님, 연체 2회차입니다. 방문 상담 필요하신가요?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아직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원은 연체가 길어지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라고 경고했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훈아, 왜 이렇게 고집이야?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네. 아버지가 당황했다. 뭐가? 10년 동안 제가 갚은 돈이 3억이 넘어요. 그걸 투자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 너도 우리 노후 보면서 이해해야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옛날 사진을 봤다. 여동생 졸업식 때 내가 휴가 내서 간 사진. 아버지 생일 때 내가 산 고급 한우 사진. 어머니가 우리 지훈이 최고라고 웃던 사진. 그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했다. 손이 떨렸다. 그래도 삭제했다. 세 번째 달이 시작됐다. 나는 아직 집에 못 들어간다. 여관에서 한 달 원룸 전세로 옮겼다. 보증금 3천에 월세 80만. 월급에서 빠듯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연체 65일째. 은행에서 내용 증명이 왔다. 채무불이행으로 법적 조치 예정. 같은 날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왔다. 나는 원룸에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열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 눈이 붉었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나는 들어오시라고 했다. 8평 원룸.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나는 물 한 잔 드렸다. 왜 오셨어요? 어머니가 울먹였다. 집 팔자고. 우리가 5억 줄게. 아니 7억. 제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가 화를 냈다. 뭘 늦어. 아직 매수자 기다리고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대출 안 갚고 있어요. 2달째. 순간 정적.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뭐? 왜? 왜냐고요? 왜인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연체했니? 65일.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됐다. 지훈아, 지금이라도 갚아. 우리가 도와줄게.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이제 와서요.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지훈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는 그 모습을 봤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 미안하다는 말. 그런데 가슴이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웠다. 나는 말했다. 나가주세요. 그들은 한참을 울며 사정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연체 이자가 쌓여 있었다. 총 연체액 600만 원. 나는 입금하지 않았다. 다음 날 부모님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명의신탁 해소 소송하겠다고.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하시죠. 그런데 대출은 제 이름이에요. 연체 중이고요. 변호사 표정이 굳었다. 부모님을 보며 직원 복잡해지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날부터 부모님 전화가 폭주했다. 협박, 사정, 욕설. 나는 다 차단했다. 연체 90일. 은행에서 경매 신청 예정 문자가 왔다. 나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부모님께 새 번호로 보냈다. 이제 정말 늦었어요. 어머니가 답장했다. 지훈아, 너 진짜 이럴 거니?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정말 이걸 원하나? 집 잃고, 신용 잃고, 가족도 잃고.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경매 개시 결정 통보가 왔다. 법원에서 우편. 집은 6개월 후 경매에 나온다. 부모님은 패닉 상태였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이미 소문이 났다. 대출 연체로 경매 예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매수자 모두 발을 뺐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으로. 어머니가 전화했다. 차단 풀었을 때. 지훈아, 아버지 쓰러지셨어. 나는 대답했다. 병문안 갈게요.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늙어 보였다. 지훈아, 우리 잘못했다. 다 인정할게. 제발 대출 갚아줘.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이미 경매 신청됐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말했다. 아버지, 제가 10년 동안 갚은 돈은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각자 책임지세요.
복도로 나왔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아, 너 진짜 사람도 아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나도 몰랐다. 회사에서 인사팀이 불렀다. 신용조회에서 연체가 나왔다.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가능성. 나는 이 개인 사정입니다 라고 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이상훈 대리 연체자 됐대. 나는 괜찮았다.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경매 3개월 전. 부모님이 마지막 제안을 했다. 우리가 5억 줄게. 너 신용 회복하고 우리도 손해 좀 보고 끝내자. 나는 물었다. 돈 어디서 나와요? 어머니가 울었다. 집 팔아서 부산 집 팔아서. 나는 웃었다. 그럼 노후는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그날 나는 법원에 갔다. 경매 정보 확인. 감정가 16억. 나는 그 숫자를 봤다. 내가 10년 갚은 돈, 부모님이 넣은 돈, 모두 사라질 숫자. 가슴이 무거웠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여동생이 연락했다. 5년 만에. 오빠, 진짜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 망가졌어. 나는 말했다. 너 유학비는 누가 댔는지 기억나? 여동생이 울었다. 미안해 그런데 가족이잖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혼자. 취해서 집 앞에 갔다. 그 집. 아직 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앉아서 울었다. 누가 봤을지 모른다. 그래도 울었다. 경매디 -30. 집은 비어 있었다. 부모님이 짐을 뺐다. 강제 집행 준비. 나는 한 번 들어갔다. 관리실 아저씨가 열쇠 빌려줬다. 10년 살았던 집. 벽지, 바닥, 내가 고친 싱크대. 모두 낯설었다. 나는 거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강남 야경이 보였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부모님 전화 기다리며, 여동생 용돈 보내며, 대출 이자 걱정하며. 이제 다 끝난다. 은행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경매 진행됩니다. 고객님 참관 가능합니다. 나는 네 라고 했다. 부모님은 변호사를 바꿨다. 명의신탁 해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미 의미 없었다. 아버지가 퇴원 후 전화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지훈아, 우리 다 잃었다. 나는 대답했다. 저도요. 아버지가 물었다. 너는 뭐가 남았니? 나는 한참 생각했다. 아무것도요. 아버지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매 전날. 나는 원룸에서 짐을 쌌다. 곧 신용불량자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테니까. 회사에도 사표 냈다. 해외 지사 지원했다. 신용은 나쁘지만 경력은 있었다. 합격됐다. 싱가포르. 나는 비행기 표를 샀다. 경매 날짜 다음 날. 모든 게 끝난 후 떠나기로. 그날 밤 어머니가 원룸으로 왔다. 혼자. 지훈아,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대출 갚아줘. 우리가 평생 빚져서라도 갚을게. 나는 말했다. 어머니,
제가 갚으면 집은 제 거예요. 그럼 팔아서 어머니께 드릴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우리 다 잃지 않게. 나는 말했다. 이미 잃었어요. 어머니가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는 잠을 잤다. 꿈에서 10년 전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지훈아, 가족이니까 믿어도 되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매날. 나는 가지 않았다. 법원 경매장 대신 공항에 있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 창가 자리. 비행기가 이륙할 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낙찰됐다. 14억 8천. 대출 잔액과 비용 제하고 잉여금 없음. 부모님 계약금 2억, 내가 갚은 3억, 모두 증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가슴에 아무것도 없었다. 분노도, 후회도, 슬픔도. 그저 텅 비어 있었다. 비행기에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걸까? 아니, 재산을 죽였다. 그런데 왜 이리 공허한가? 착륙 후 새 번호로 문자가 왔다. 어머니였다. 지훈아, 너 어디 갔니? 나는 답하지 않았다. 번호를 바꿀 생각이었다. 새 도시, 새 삶.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감옥으로 간 걸까?